주간의 시장을 정리해보고 다음 주 시장 미리 조망해보는 위클리 뷰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우리은행 더블엠그룹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볼게요.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또 새해 첫 주를 보내고 인사를 이렇게 예. 드립니다. 예. 와, 시장이 이번 주는 하루도 안 쉬고 맞습니다. 올랐어요. 예. 대단합니다. 진짜 조정을 장중에 매물 소화 과정을 그렇죠. 겪고 다시 맞습니다. 올려 세워버리니까 힘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무섭기도 해요. 예. 이번 한 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코스피가 지금 뭐 4,600포인트를 바짝 이제 다가선 상황이고요. 올해 수익률이 지금 8%를 넘겼는데 벌써. 지난해에도 코스피가 70% 이상 오르면서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월등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시장들이 한 2% 전후의 상승률을 올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대만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강세긴 한데 한 5% 정도 약간 못 미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글로벌 시장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수익률 상승을 이끈 반도체 업종이 오늘 좀 조정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반도체 업종이 16%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조정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이 좀 예상되긴 하지만 반도체 주가가 고점을 쳤다 또는 중기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 이런 흐름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한 23조 원 정도를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한 107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익 발표 이후에 보고서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익 전망치는 아마 영업이익 기준 올해 전체적으로 한 120조 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100조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순이익을 100조 원을 달성을 하게 된다면 PER 밸류에이션 한 10배에서 11배 정도를 적용을 해보면 결코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1,000조에서 1,100조 정도 보통주 기준으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800조 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최소한 한 25%. 많게는 4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의 어떤 조정 양상이 중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고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은 또 변수가 상존하는 곳이기 예. 때문에 늘 변수는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지금 이대로라면은 반도체주의 랠리 이어질 수 있고 그렇죠. 조정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신 건데 다음 주 일단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쫙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요.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자정이면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수출입 데이터 10일까지의 데이터 나오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CS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시작이 됩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은 금통위, TSMC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는데 부부장님은 어떤 일정 가장 좀 주목하세요? 일단 아무래도 그 12월 미국 물가지표가 이제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고 금통위가 예정이 좀 돼 있는데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금리가 동결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돼 왔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외환시장, 그러니까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왔던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께서 최근에 외환시장, 특히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금통위를 통해서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있을 지금 미국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 또 이제 주목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환급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달러 시장에도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부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을 하겠다라고 명시적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주요 사건에 대한 어떤 심리가 완결이 됐고 선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게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된 판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연방대법원 판결은 보통 미국 시간,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한 10시 정도에 발표가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자정 전후에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그 대법원 판사분들이 9명인데요. 네. 6명이 보수 성향의 어떤 기조를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는 우호적인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에 좀 기대를 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연방 대법원 그 판사들의 최근의 코멘트를 보게 된다면 관세가 위법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계속 코멘트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판결 결과가 위법하다, 따라서 취소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그 정부가 이미 관세를 통해서 상당 부분 재정 수입을 취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이제 되돌려야 되는 어떤 그런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재정 수입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취약한 미국 재정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움직일 수 있고,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 전체의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이제 관세를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하더라도 다른 우회 경로, 다른 법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법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한국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자동차 관련 주식들한테는 호재고요. 맞아요. 철강 주식들한테도 호재로 작동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부담을 높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원화 강세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만은 작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무효 처리가 된다면은 지금 로봇 모멘텀 붙은 현대차라든지 또 지배구조 그렇죠. 개편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 현대제철 쪽에도 또 예. 더블 모멘텀이 가해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고용 지표를 필두로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CPI 발표가 이제 맞습니다. 물가 지표. 예, 예. 일단 이번 달 연준은 금리 동결이 유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좀 CPI도 중요할까요? 일단 뭐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 수준 정도로 나와준다면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일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오늘 같고요. 저녁에 발표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가 좀 중요하긴 한데 네. 이 12월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2.7%를 기록하면서 11월과 동일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근원 CPI 같은 경우는 플러스 2.7% 역시 같은 숫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는 한 0.1%포인트 정도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레벨 자체는 그 연준이 물가 목표로 잡고 있는 2%보다 여전히 높고 가시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준 자체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맞긴 하지만 크게 지난달과 달라지지 않는 수준을 보이게 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계획하고 있는 한 1, 4분기 동안, 올해 1분기 동안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어떤 흐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발휘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물가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물가 전망치가 1월 달 수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요번에 발표되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수치는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건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1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2.3%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발표되는, 다음 주에 발표되는 12월 수치가 2.7%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떤 좀 빠르긴 하지만 1월 수치가 만일 2.3%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가시적으로 이제 물가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지표는 2월 중순 발표 시점까지 추가적인 어떤 조정 과정을 계속 거치긴 하겠지만 현재 수준 레벨로 보게 된다면 미국 물가가 올해 들어서 나타나게 될 물가 수준은 점차 낮아지는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2월 이후에 연준 금리 인하 기대, 물론 1분기는 계속 동결을 하겠지만 2분기부터 다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실적 모멘텀 이후에 다음 모멘텀이 물가 안정 그리고 연준에 대한 기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이 1분기 중에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다면 당장 이번 FOMC에서는 아니겠지만 예. 2분기에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지수에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으니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힘이 너무 강한 국내 증시예요. 일단 다음 주도 조정 나오다가 장중에 이렇게 상승 전환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보통 이런 흐름은 강세장에서만 나오는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큰 거는 부담 요인이 맞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조정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겠는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장중에 어떤 변동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 흐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을 수반하지 않고 매물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별다른 조정 없이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외부의 어떤 돌발 변수가 작동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제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미국 시장에서 어닝 시즌 맞아요.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죠. 맞습니다. 이제 금융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기술주들은 TSMC 실적 발표가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어떤 미국 빅테크 주식들의 실적은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2월이죠. 예,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한 달 반 동안 아마 미국 어닝 시즌이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의 흐름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흐름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좀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는 구간이지만 또 숫자가 증명해줄 구간에 돌입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일지 다음 주 시장도 좀 건강한 반등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위클리뷰 지금까지 WM그룹 박석현 부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